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오늘 출발 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최희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뭐죠?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첫 번째 만관유,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드디어 국내 상륙입니다. 국내 상륙이라 비행기로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도착을 합니다. 네. 빠른 곳은 당장 내일부터 첫 투약이 시작되는데요. 예. 이번에 도입된 물량은 2만 1,000명분이고요. 이 초기 도입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우선 투약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예. 면역 저하자에게 우선 투약이 될 예정입니다. 이 치료제는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예. 백신 미접종자도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 달은 쓸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이는데. 네. 자, 그러면 이 먹는 치료제를 뭐 누구나 다 이걸 투약하는 게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초기에 확진된 그런 분들이 이걸 투약하는 거죠. 우선 네. 투약 대상자는 일단 네네. 65세 이상 고령층, 고령층으로. 네, 면역 네. 저하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예. 좀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된 뒤에는 투약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중증 환자가 아니라 경증 환자가 주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먹는 약이고요. 예. 코로나 예방 효과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90% 안팎으로 충분한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은 88% 감소하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해야 되나요? 네, 증상이 나타난 뒤에 5일 안에 처방을 5일 안에. 받아서 먹어야 하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5일 동안 3알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2번씩 네. 5일간. 네. 그리고 약을 먹는 도중에 증상이 좋아져도 5일치 약을 모두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은 씹지 말고 삼켜서 복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약을 씹어 먹는 사람도 있나요? 예. 그렇지 않나요? 종종 그렇습니까? 약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어쨌든 그냥 삼켜라. 네. 그리고 남는 것도 다 먹어라. 네. 웬만하면. 근데 혹시 이게 남으면 만약에 네. 이게 이제 이를테면 먹다가 뭐 혹시 약간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을? 이 약은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반납하라? 네, 이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예. 가족들에게 주게 되면은 불법 판매 행위에 해당돼서 예. 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료로 나눔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금지 행위로 규정이 어쨌든 됐습니다. 남은 팍스로비드는 절대 팔지도 말고 나눠주지도 말아라. 네. 임신부라든지 또 임신 가능성 있는 분들 좀 주의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예. 임신부와 태아에게 주이는 이 팍스로비드 약의 유익성이 예. 위해성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일단 임신 가능성이 있으시면 우선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초기 확진되신 분들이 그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런 분들은 의사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집에서 뭐 격리돼서 치료받는 분들 어떻게 약 받습니까? 네, 재택 치료나 뭐 집에서 이 격리되신 분들은 이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직접 약을 받으러 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은 이 당일 배송으로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해준다? 네. 직접 집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함께 격리하고 있는 가족이 외출 허가를 받아서 약국에 방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여고생 위문 편지 논란에 여고생 신상 터리까지 국민청원 등장입니다. 위문 편지를 하면 군 장병한테 보낸 편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길래? 네, 문제가 된 위문 편지를 받은 군 장병의 친구가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편지를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내용 올렸다. 네, 이렇게.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고3이라 죽겠는데 이딴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님도 열심히 하세요. 이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또 다른 장병이 받은 편지 한 장이 더 공개가 됐는데요. 예. 군대에서 비누 줍지 마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이 조롱의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롱의 글. 그래서 이런 장병이 이 내용을
올려버렸군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네. 장병의 친구가 올렸습니다. 친구가 올렸다. 네.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여고생 그 신상이 털렸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신상이 모두 털려서 현재 온라인에 모두 퍼졌다고 하고요. 누군지 다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이 여고생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SNS에도 협박과 욕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참 많이 놀랐을 텐데. 네, 아무래도 좀 놀랬겠죠. 네. 또 학생들은 이 사과하거나 해명에 나선 모습인데요. 그래요? 네, 모두가 이런 편지를 쓴 건 아니라면서 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편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 매년 페이스북에서 이 작성자를 찾는 군 장병의 글이 올라온다면서 네, 그래서 이 위문 편지 쓰는 게 꺼려진다는 해명의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처음에 국민청원 등장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자고등학교에 강요하는 위문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건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해당 학교가 배포한 위문편지 주의점에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이라고 써 있었다며 예. 이 편지를 쓴 학생들에게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강제로 위문편지를 써야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한편 이 청원은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9만 3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학교는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서요. 이 무리가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와 통일 안보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세 번째 관건류는 강남클럽 귀 절단 사건입니다. 예? 귀가 잘렸다고요? 네, 왼쪽 귀가 연골까지 모두 잘렸다고 합니다. 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발생했고요. 예. 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누군가 자신의 귀를 자른 것 같다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2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예. 전날 논현동의 클럽에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귀 일부가 찢어진 채로 클럽 관계자들에게 발견됐는데요. 클럽 관계자들이 119를 불렀지만 이 여성은 응급처치만 받은 채 돌아갔고 예.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분의 귀를 잘랐다. 네. 누가 그랬는지 지금 나옵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A씨는 누군가 자신의 이 귀를 다 잘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병원과 경찰 측에서는 이 날카로운 흉기로 자르지 않은 이상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고 했다고 여성은 자신의 SNS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 클럽 측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네, 클럽은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예. 클럽 안에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CCTV 사각지대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이 누군가로부터 이 상해를 입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까지 미스터리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몇 차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게 아닌 혼자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로 귀가 연골까지 잘렸다. 네, 어딘가 날카로운 테이블이나 이런 데 닿아서 잘린 게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의 그 시합 중에 어떤 훈련 중에 이렇게 귀가 뭉개지는 건 보통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잘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 경찰에서는 이 CCTV 영상 분석 해야겠네요. 네, 경찰은 CCTV를 집중 분석하고 있고요. 예. 또 피해 여성과 동행했던 지인이나 클럽 관계자, 또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여성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방관유 주십시오. 네, 네 번째 관관유는 한진가 물컵 갑질 조현민 1년 만에 사장됐다입니다. 어제 한진그룹 인사가 났는데요. 예.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사장으로 벼락 승진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물컵 갑질 이 사건이 이게 일어난 지가 한 4, 5년 됐죠 이게? 네, 2018년에 네,
당시 이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로 있던 시절에 예.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한 광고업체 직원과 회의를 하던 중에 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 물컵을 던진 어허. 것이 예. 바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조 전 전무는 당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그러나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한진칼의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고요. 예. 2020년 12월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년 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이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겁니다. 어떻게 사장이 된 겁니까? 근데 무슨 이유로? 네, 이렇게 빨리? 한진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네네. 이 조현민 사장은 한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물류 사업에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시키는 등 미래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게 그룹 내 설명입니다. 그래요. 근데 비판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부사장이 경영 복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예.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서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던 사람이 예. 이 그룹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복귀하고 고속 승진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언니도 이제는 뭐 땅콩 회항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대한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야 한다. 예. 땅콩 항공으로 이름 바꿔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망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